앞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IP 명령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해 보겠습니다. IP 명령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도 확인하고 IP 주소 설정도, 그리고 얘는 이제 IP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 관리자에서도 가능했었죠. 그리고 브로드 게이트웨이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설정한 것은 재부팅을 하게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IP 어드레스를 이제 한번 쇼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요거 그 전에 했던 거는 좀 깨끗하게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 어드레스를 쇼 해주겠다. 아이고 죄송해요. 쇼 해주겠다 라고 보시면은 이 안에 inet 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IP 어드레스만 실행해도 이와 같은 결과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어디 있나요? 링크 이더넷의 주소죠. 이더넷의 주소, 그리고 iNet은 얘의 경우에는 iNet 요거네요. iNet의 경우에는 IPv4 주소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IPv6에 대한 주소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얘네들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장치를 선택해서 그 장치에 대한 정보만 또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IP 어드레스 쇼 해주는데, ENS33 이 장치에 대한 정보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쭉 출력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에서 ENS 이더넷, 여기도 똑같이 이더넷에 대한 거 똑같이 ENS33 어디 있나요? 제가 눈이 침침해요. 네. 잘 보이지 않네요.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더넷 주소, 그 다음에 inet 이 장치에 대한 MPv4, 그 다음에 MPv6에 대한 주소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IP 주소 추가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IP 주소 추가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해주겠다? add 해주겠다. add 해주는데 이미 IP 주소 써놨네요. 198.168.122.130, 그 다음에 뒤에 클래시 24, 장치는 디바이스는 ENS33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호응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설정된 주소를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ENS33 ENS32로 해볼까요? 네, ENS32로 찾을 수 없다고 나오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3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그 뒤에 것도, 뒤에 주소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한번 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S 엔터 이렇게 눌러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아까 추가했던 게 31024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 13224 추가가 지금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더 아래쪽에 6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죠? 하나 있고,
ENS33에 대한 게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원래 있었던 거. 그리고 6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나머지 이 주소에 대한 거는 130/24 디바이스 ENS33에 대한 거는 안 보이네요. 어드레스. 한 번 더, 그러면 임의대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IP 설정하시려면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131, 그 다음에 /24. 네, 이렇게 줘볼까요? IP. 근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IP 주소를 추가할 수 없죠. 일반 사용자 모드에서는. 네, 어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또 시작이네요. 관리자 모드 상태로 로그인 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부터도 사실 그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지정을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했네요. IP 어드레스 애드 해주는데 192.168.122.130/24 이게 IP 주소. 디바이스는 ENS33 엔터 눌러주시면은 바로 IP 어드레스가 추가가 돼요. 얘를 이제 한번 봐볼게요. 방금 추가한 거 IP 어드레스 얘를 쇼 해주겠다. ENS33 장치에 대해서. 그러면 방금 위에서 122.32.130/24에 대한 이 IP도 추가되어 있고, 원래 IP죠. 얘는 원래 IP IPv4, 얘는 방금 추가한 IPv4에 대한 IP. 고정 IP로 쓰시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있으면 삭제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add가 아니라 delete 해주시는데 똑같아요. 나머지 이 장치에서 이 IP를 제거를 해주겠다. 가주셔서 엔터 눌러주신 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엔터 눌러주시면 위에서 추가했던 IP 13024로 끝나는 IP가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이렇게 삭제하는 거 쭉 보여드렸고요. 교재 574페이지를 이동하면은 IP 명령으로 네트워크 설정 중에 라우팅 테이블, 그 다음 게이트웨이 주소를 관리하는 그러한 루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디에서든지 모든 나라에서든지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서버와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죠. 해외에 있는 서버와 연결이 돼서 내가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들은 연결 이 외부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될 때 그 연결점 자체를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와 외부가 만나는 외부 네트워크가 얘가 만나는 이 지점을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게이트웨이도 그냥 사실상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로 이제 보통 그것들을 라우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라우터라는 게 게이트웨이 뭐 이런 것들이 우체국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다시 발송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우체국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닌 컴퓨터와는 당연히 접속할 수가 없겠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연결해서
외부로 전송을 하는 패킷 형태로 이제 외부로 전송하는 형태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 보기, 라우트 IP, 라우트 쇼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라우팅 테이블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게이트웨이 주소도 설정을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우리 그 매니저에서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네트워크 관리자에서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IP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IP 그다음에 라우트 add 디폴트는 요 주소로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다. 장비는 ENS33으로 똑같이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똑같이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번 IP 라우트 쇼 해주시면 라우트에 대한 정보가 쭉 보이고, 그리고 추가해 볼까요? IP 라우트 add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그리고 기본 디폴트 디폴트에 대한 라우트를 via 192.168.122.1 이 디바이스는 ENS3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지금 게이트웨이를 줄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 잠깐 여기에 오타가 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IP 라우트 add 디폴트 via 192.168.122.1 디바이스는 ENS33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에러가 넥스트에 대한 요 홉이 에러가 나 있는데요. 에러가 나도 이제 접속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설정은 지금처럼 이제 IP 라우트 add 디폴트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뒤에는 게이트웨이 주소, 이 주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로를 이 게이트웨이 경로를 추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얘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 게이트웨이에 경로를 또 추가를 하려면 기본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설정이 중복으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192.168.2.0 24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폴트 값으로 주지 않고 그냥 add로 라우트를 그냥 add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게 추가가 안 돼가지고 여기 디폴트에 또다시 붙진 않네요. 네. 만약에 얘가 설정이 잘 되었다면 여기에 얘를 또 붙여서 그 경로를 추가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게 안 돼서 아래 것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게이트웨이 주소를 다른 걸로 한번 수정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예, 이거는 뭐 오류날 게 없는데 약간의 그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쭉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는 방금 추가한 것도 삭제했으니까 삭제하고 다시 라우트 쇼 하셔가지고 잘 삭제됐는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IP 명령으로 네트워크 설정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활성화, 비활성화, 링크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IP 링크 세팅을 해주는데 ENS33을 다운해주겠다, 비활성화 시켜주겠다 라고 하면 안쪽에 이제 show로 했을 때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상태가 다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업 시켜주시게 되면 스테이트가 업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IP 명령으로 네트워크 설정에서요, 이제 이 설정했던 것들을 재부팅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P 네트워크 설정하실 때 이 파일에 네트워크 설정을 이제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etcr에 시스템 콘피그 네트워크 스크립트 if cfg 장치는 ENS33 이 파일에 지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이제 확인을 해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저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저장하는 것은 그냥 제가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576페이지, 5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주소를 적절히 지정을 하시고 뭐 저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리로드, 다음에 수정된 파일 다시 읽어서 로드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장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뭐 게이트웨이가 뭔지, IP 명령으로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두신다면 이 챕터에서는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IP, 고정 IP를 사용하려면 IF, CFG -ENS33 파일에서 얘네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 IP 쓰시려면 스태틱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IP 주소 뒤쪽에 설정을 해주시고, 넷 마스크 설정도 직접 입력해서 바꿔주시면 지금과 같이 하단의 내용처럼 cat 명령을 쓰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네 줄의 행에 주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고정 IP 형태로 네트워크 설정을 저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된 파일 형태로. 그리고 더 내려가셔서 IP 명령으로 네트워크 설정하는 거. 이거는 아까 위에서 좀 보여드렸죠. 다시 리로드 하고 수정이 완벽하게 됐다 했을 경우 다시 읽어드려서 세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시고 로드하셔서 다시 읽어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하시면 이제 재부팅 하셨을 때 설정했던 네트워크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대로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ENS33이라는 그 파일 안에 모두 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구나. 고정 IP로 변경하려면 cat이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 파일 안에서 수정한 후에 저장을 하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8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ifconfig라는 명령, 이거 너무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실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이 ifconfig라는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되실 거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P 주소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써볼까요? 네, 그냥 입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리어 하셔가지고 if config 엔터 눌러주시면은 이 안에서 ENS33 이 장치에 대한 이것들에 대한 IP 주소, 그 다음에 넷 마스크, 이더넷 주소,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여주죠. 쭉 확인하실 수, 장치별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별다른 건 없고, 현재까지 그 대략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이용해서 IF 콘피그를, 이번에는 얘에 대한 것만 한번 볼까요? 특정 장치에 대한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 우리는 ENS33이라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한번 선택해서 지정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IF config ENS33 엔터 눌러주시면 위에서 확인한 것도 그대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비활성화 시켜주시려면 다운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운, 그리고 또 ENS33 확인을 하시면은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어떻게 비활성화된 걸 확인을 하시냐면 뭐 다운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데 플래그에 보시면 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다운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업이라는 것이 이제 출력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러닝 상태가 아니죠? 러닝 상태가 아니다. 돌아가고 있지 않다. 다시 업을 시켜주셔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비활성화 됐던 것을 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다시 쇼 하셨을 때 이제 러닝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IF config라는 걸 이용해서 IP 주소, 그 다음에 넷 마스크 이런 것들 함께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넷 마스크와 IP 주소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581페이지에서는 뭐 IP 주소도 바꿔서 설정을 했고, 그리고 IP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서 실습을 해도 사실상 뭐 상관없기도 한데요. 뭐 교재대로 똑같이 그냥 보여드리는 게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F config ENS33 인터페이스 이름 192.168.122.130으로, 그리고 넷 마스크의 경우에는 255.255.255.0으로 지정을 했네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것도 192.168.122.255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엔터를 한번 눌러주셔서요. 다시 IF config ENS33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면 넷 마스크 255.255.0 브로드캐스트 주소도 방금 설정을 해놨던 255로 끝나는 이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리고 뭐 ENS 192.130으로 IP 주소도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IF config를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 관리자 그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터미널 안에서 이 명령 하나로 모두 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설정도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 IP 주소 정도로 이 세 가지의 주소만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내려가서 이거는 이제 활성화, 업, 다운 하셨던 것들,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인터페이스 이름, 다음에 넷마스크,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런 것들
설정하는 51번 슬라이드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52번 슬라이드부터 교재에 582페이지부터는 게이트웨이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편집하는 명령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게이트웨이 연결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좀 편집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명령들을 같이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라우트를 add 해주겠다. 경로를 추가할 때, 라우팅 경로를 추가할 때, 네트워크를 추가할 때는 add.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렇게 주소 써주시고, 넷마스크 주소도 써주시고요. 이거는 거의 그 형식이 비슷하죠. 계속 쓰셨던 것들과. 그리고 라우팅의 경로, 호스트의 경로를 추가하실 때는 add 넷이 아니라 호스트, 그리고 호스트의 주소, 또 인터페이스 이름 똑같이 써주시면 되시고, 라우팅 경로 제거하실 때는 delete, 그 다음에 호스트 제거하실 때는 delete 호스트,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실 때는 add default gate. 요거 아까 위에서 우리 관리자 모드로 안 했기 때문에 추가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 있어서 잘 추가가 되고 삭제도 가능할 겁니다. 라우트 한번 써볼까요? 네. 라우트,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면, 게이트웨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보이는데, 디폴트 설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디폴트 설정도 위에서 추가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UNS 33, 이 장치,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게이트웨이가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은 라우팅 대상, 네트워크나 호스트 주소를 의미하고요.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젠 마스크, 넷마스크죠, 넷마스크. 그리고 플래그,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업으로 되어 있으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다운으로 되어 있거나 보이지 않으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그러면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뒤에서 네. 라우트 add 해주겠다. 디폴트 지정을 해주시고요. 디폴트로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해주는데 192.168.122.2 그리고 장치는 ENS33입니다. 네트워크 접근이 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트워크가 접근 불가능하다. 왜 접근이 불가능한지 좀 볼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주소를 설정을 하는데 지금 접근이 안 된다 라고 나오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다른 형태로 한번 다시 제가 입력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접근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이대로 두겠습니다. 왜냐면 게이트웨이가 삭제되면은 네트워크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유지할게요. 이제 추가할 때는 add, 그 다음에 제거하실 때는 delete 이렇게 사용을 해서 게이트웨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config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설정을 보여드렸고요.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NS 서버. DNS 서버는
우리 그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DNS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NS는 그 ECTR의 resolve.conf라는 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만약에 뭐 김은영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휴대폰에서 찾아보지만 예전에는 막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김은영의 전화번호 뭐 010 어쩌고 이걸 찾아서 전화를 거는 그러한 형태인데 얘가 전화번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 네임 서버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임 서버에는 192.168.122.2 이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에. 그래서 만약에 뭐 www.뭐뭐뭐다 뭐 네이버닷컴이다 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네임 서버에 이 IP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저장해 놓고 이 안에서 찾아서 바로 실행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DNS라고 합니다. IP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실행합니다. 얘로 바꿔줘서 나는 네이버닷컴을 쳤지만 이 주소를 찾아서 이 주소로 변경해서 표시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서버를 DNS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nmcli라는 명령으로 DNS 서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DNS 서버 주소인 8.8.8.8 그 다음에 8.8.44 요거를 이제 한번 뭐 얘랑 이 두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인데 얘가 구글 서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구글의 DNS 서버 요 IP 주소를 확인하는 그러한 명령어도 같이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교재는 585페이지 열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실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캣의 ETCR의 resolve였죠. resolve.conf 요것이 뭐다? 전화번호보다. 근데 캣의 ETCR의 또 오타가 나 있네요. resolve conf 엔터 눌러주시면 지금은 이제 네임 서버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구글의 DNS 서버 주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nmcli에 커넥트 해주겠다. 커넥트 해주고 모디파이 해주겠다. ENS33이라는 인터페이스에 IPv4 IP 주소에 DNS 주소를 그 전화번호부에 저장을 해주는데 8.8.8.8 요거랑 그 다음에 8.8. 또 뭐였죠? 4.4였나요? 이 두 개의 그 DNS 서버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엔터를 이렇게 눌러 아예 빠져나가 버릴게요. 뒤에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셔야 뒤에 큰 따옴표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nmcli 그리고 커넥트 업을 해주시고 ENS33 한번 활성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캣으로 한번 resolve.conf 이 파일 전화번호부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구글에 대한 이 전화번호부에 구글에 대한 서버 네임이 네임 서버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이제 접속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구글이 이 네임 서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글 그 네임 서버를 확인하는 명령은 nslookup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nslookup을 써주시고요. www.google.com 엔터 눌러줬더니 얘네가 네임 서버인데 그치? 네임 서버 요거에 대한 어드레스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www.naver.com 요거에 대한 서버의 주소도 알고 싶다. 근데 여러 개죠 지금 보면은. 왜냐면 이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서버의 어드레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접속자가 몰려도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네임 서버, DNS 서버에 대한 질의, 그리고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형태입니다. 뒤에서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5분이 되어가지고 이 녹화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잠시 또 끊어가도록 할게요.